안녕하십니까. 6월 3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47만원입니다. 647만원. 네, 플러스 만원입니다. 와, 진짜, 만원이라도 수익이 진짜, 몇 년 만에 수익인지, 어쨌거나, 대단히 기쁩니다. 일단 6월달은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그 월요일 6월 6일이 그 현충일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토, 일, 월 3일 연휴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미정 씨가 상당히 그 제가 아침 방송할 때 아름다운 상승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그 일단 뭐 특별하게 호재성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으니까 별로 안 좋은 뉴스인데 이게 이제 그 연준이 긴축을 조금 늦출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다 이런 설명이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그런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나스닥 지수가 그 지금 1차로 강한 상승이 그 상바닥을 찍고 틀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바닥을 그 확인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강하게 1차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짧게 끝내고 바로 돌렸다는 이 부분도 약한 조정 후에 재반등이니까요.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그 저항대를 바로 뚫고 이제 의미로 올렸기 때문에 N자형 상승 이런 의미로 보면 강하게 올라가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상승한 이 나스닥의 흐름은 물론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미정시도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위쪽으로 좀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대충 한 2차 상승은 여기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요. 올라가는 걸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다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여기 가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또 어떤 돌발 악재 뉴스로 인해 가지고 꺾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올라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웬만한 뉴스들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어제의 경우에 봤을 때요. 하루만 뒤로 당겨 볼게요. 코스닥 기준으로. 자, 어제 그 코스닥이 상승을 못 했거든요.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정 받았는데 미증시가 나스닥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나스닥 상승한 걸 감안해서 보자면 강하게 상승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 날인데요. 이게 거의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갭으로 뜬 건 이제 미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떴는데 이걸 외국인이 또 눌렀어요. 이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이 현상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뭔가를 노리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스닥을 유별나게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거의 안 팔았는데 코스닥을 16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그 추측을 해보자면 이제 그 3일 연휴기 때문에요. 연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국인하고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물량을 거의 다 팔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오면 이제 급등해 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누르는 외국인이 맞을지 아니면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제가 맞을지는 일단 휴일 지나고 나서 표를 까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도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악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 그 미국 선물 지수도 거의 뭐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일본 증시가 플러스 1.27% 상승했었고 상하이 지수도 0.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오늘 그 눌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증시도 상승을 하고 1.27%면 좀 상승한 편이죠. 상승했고 지난밤에 나스닥 지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우리가 미리 올랐으면 선 반영했으니까 누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제 우리 증시가 오른 게 없었거든요. 약간 하락하는 의미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한 이 정도는 올라갔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맞지 싶은데 이걸 외국인이 거의 한 1600억 정도 계속 매도를 하니까 자꾸 던지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못 받아내니까 지금 밀려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 시장이 만약 안 좋아져 가지고 빠지게 되면 이제 또 그 외국인이 뭐 미리 예상을 하고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빠질 악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체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그 전쟁이 좀 소강 상태, 더 이상 계속 전쟁하기 힘든 상태 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되면 지수가 이제 그 전쟁 완화, 그러니까 협상 기대감 이런 것만 나와주면 위쪽으로 좀 강한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 제가 여기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우려감이라든가 중국 봉쇄는 지금 거의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는 게 금리 인상은 반영이 됐다고 보고 하나 남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확 밀어내기도 어렵고 러시아도 여기서 더 밀고 들어가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자꾸 많이 밀고 들어갈수록 지켜야 될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점령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굳히는 이런 흐름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간다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지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지 괜히 그냥 힘술 부리는 거 아닌가. 자기들이 다 팔아버렸는데 올라가니까 힘술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왜 1600억씩이나 매도를 했을까 아직까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자꾸 매도하니까 기관도 한 300억 정도 매수하다가 매수 다 팔아버리고 지금 40억 매수해서 끝이 났거든요. 뭐 찜찜하니까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재가 많긴 하지만 시장이 반영됐고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종목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그 핫했던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림이 그 건설 장비 쪽 그 부품 쪽인데요. 이게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아직 만 원까지 안 갔죠. 그러니까 이제 당겨 올리기 딱 적당한 가격대. 해인 같은 종목이 대장격인 역할을 했지만 너무 많이 올랐던 얘기죠. 이게 얘가 거의 한 7,000원대에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제부터 끌어올리고 있는 우림을 대장격으로 해서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 도하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뭐 우크라이나에 무슨 사무소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때 급등할 때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밀어올리는 의미로 봐서 매물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는 못 올라갔지만 한 11% 정도 상승한 걸로 봐서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그런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 나온 것 중에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종목이 오늘 올라갔는데요. 요건 조금 특이했어요.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방독면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 부분 뉴스잖아요. 아침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로 방한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6일날 월요일날 공휴일이고 7, 8 이틀 동안 와서 우리나라 그 외교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저걸 이야기하겠죠. 뭐 좀 많이 도와달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방독면 같은 것도 지원 가능한 품목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방독면에서 올라갔는데 이건 솔직히 뭐 지금 여기서 들어가긴 좀 그렇지 않나 싶고 그냥 뉴스 만드는 띄워놓고 그냥 팔아먹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은 들고 이게 진짜 방독면은 맞나요? 이 종목 또 처음 봤습니다. 피복 호흡기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유동 물량은 많지 않네요.
자급자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호흡기, 피복력, 헬멧, 장갑, 안전장구,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방독면 쪽으로 갈 것 같으면 해령 실리콘이 가야 되는데 얘가 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건 해령 실리콘이 실적도 좀 받쳐주기 때문에 봤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오늘 한번 그 뉴스를 한번 띄워가지고 뉴스 띄워놓고 그냥 그 매매한 것 같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현대코퍼레이션도 지금 살짝 들어올렸죠. 우림, 뭐 해인, 요 종목들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 의해서 해인이 상한가 갔었기 때문에 갭 띄워놓고 누르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다 음봉으로 조금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인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개별 뉴스로 급등한 종목들 이런 거는 이제 뭐 의미가 없고, 사료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밀리죠.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 어떤 대화 협상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거꾸로 내려가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원자재 가격도 한번 볼까요? 국제유가는 뭐 여전히 116달러, 117달러니까 큰 변화는 없는데, 일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쪽이 좀 내려가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그런 느낌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설명만 간략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T플렉스, DSR 제강, 동일 제강, 이렇게 세 종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맞죠. 647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게 지금, T플렉스를 조금 줄이고, 이 T플렉스 250만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T플렉스가 또, 얘가 계속 힘이 없어가지고요. 또 테마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종목이다 싶어가지고, 얘가 250만원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만 줄였습니다. 200만원은 남겨놓고, 한 종목에 200만원씩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 남기고 50만원을 팔아가지고, 일단 동일 제강 쪽으로 더 옮겼어요. 동일 제강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움직일까 싶어서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동일 제강을 반출해가지고 줄이고, 이차한부를 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차한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아침 방송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봉쇄가 해제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내 확진자가 확 줄었을 때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했었습니다. 마스크 해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그 다음 중국 봉쇄 뭐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얘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쭉 밀렸거든요. 시장에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돌리는데, 중국이 봉쇄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 기대감, 이차원불은 주로 이제 시진핑 방한 이렇게 하면 급등하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니까 10,000명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잘하면. 그래서 10,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확진자 감소,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봉쇄 해제 합쳐지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차원불을 잡고 싶어서 DSR 제강을, 동일 제강을 반 줄인 겁니다. 동일 제강 반 줄이고, 그 다음 이차원불을 120만원 정도 오늘 신규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뭐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요. DSR 제강도 오늘은 약간 돌렸기 때문에 물려 있다가 그래도 손실을 거의 다 줄인 상태.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고려제강이 상당히 좋다고 봐요. 오늘도 한 2.6% 올라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가 떴을 때 건설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 도화 엔지니어링 이 종목 움직였었고, 현대코퍼레이션 이 종목도 물산이죠, 그죠? 뭐 하여튼 우크라이나하고 좀 관계된답니다. 거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고, 그 다음 이 고려제강도 철강 쪽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가 뜰 때 얘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가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6, 7, 8, 3일로 오니까 6일날 와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겠죠. 하면 7일, 8일 이렇게 협의하기 때문에 적어도 7일날은 기대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왔다 가는 것 같으면 제로 소멸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그런 타임인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6, 7, 8, 2박 3일이니까 적어도 6일날 와고 바로 뭐 그냥 협상 끝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3일 동안이니까 6일날 와서 이야기하고 7일 뭐 요 정도 되면 잠깐 협상을 하겠죠. 그리고 8일날 어떤 뭐 기자회견 정도 하고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8일쯤 되면 이제 팔아야 될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역으로 재료 노출 이런 의미로. 그래서 건설 장비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려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좀 큰 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적어도 7일 날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살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장비 쪽은 너무 많이 올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 저는 일단 철강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건 고려제강이 가장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동일제강, DSR제강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금강, 철강은 요거 철강 가격 인상 뉴스 나올 때 반응을 했는데 어제는 눌렀고 오늘 돌리고 있는 걸로 봐서 얘도 조금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은 금강, 철강하고 문배철강 요 종목이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가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 화장품 관련주도 다음 주에는 확진자가 좀 더 줄어든다면 10,000명 밑으로 내려간다면 시장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은 그 정도 흐름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플러스 10,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월 그 첫째 주인데요. 1일날 공휴일이었고 2, 3 이틀 지났습니다. 6일날 또 공휴일이고 이렇게 해서 날짜가 많지는 않은데 6월 달에는 좀 더 그 지난달에 손실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 집중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은 지난달과 좀 다르게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그 시장의 어떤 중요한 뭐 이런 뉴스들 제가 빠뜨린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은 뭐 다른 궁금한 게 있다거나 제가 방송한 거에서 좀 틀린 내용이 있을 때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다음 방송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휴일 동안 푹 쉬고 6월 7일 화요일 날 아침 시황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